지난 누적 테스트 오답이 많은 문제들 위주로 해서 풀이를 하겠다. 7번 최다 오답 40명 중에 1명이면 정답률이 2.5%. 10kg. 이 문제는 뭐가 문제냐? 수학을 못해서라기보다는 국어를 못해서 10km 떨어진 강에 국어를 못해서라기보다는 그냥 이 어떤 사회적인 문제의식이 떨어져서 그래서 모르는 거예요. 당연한 것에 대한 어떤 인지의 차이. 10km 떨어진 강에 두 지점을 왕복하는 배가 있다. 강물을 거슬러 방해를 받는다는 얘기죠. 방해를 받으면서 올라가다가 배가 고장이 나서 강물의 속력에 의해서만 10분간 떠내려왔다. 근데 올라갔다가 요 방향을 오르막, 요 방향을 내리막 이라고 치면 오르막은 당연히 강물이 위에서 아래로 흐르기 때문에 강물에 방해를 받는 거고, 얘는 내리막이니까 강물에 도움을 받는 거죠. 그래서 실질적인 오르막에서의 속력은 배 속력 빼기 강물의 속력으로 생각하셔야 되고, 실질적인 내리막의 속력은 배의 속력과 강물의 속력의 합으로 생각을 하는 게 상식입니다. 근데 이제 그 상식은 대부분 있었을 건데, 이게 떠내려오는 것에 대한 어떤 그 적용, 그런 것을 못했기 때문에 다 틀렸다 라고 볼 수가 있겠어요. 2시간이 걸렸어요. 그러면은 떠내려간 시간을 빼면 1시간 50분이라는 소리인데 총 110분이죠? 110분에 대해서는 거슬러 올라가는 데 걸린 시간은 내려오는 데 걸린 시간에 5분의 6배래. 110분인데 오답이건 딱 10일이잖아. 그러니까 50분과 60분에 그런 뜻인 거지. 떠내려간 시간을 빼면 거슬러 올라가는 데 걸리는 시간은 60분이다. 내려오는 데 걸리는 시간은 50분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오르막은 60분, 내리막은 50분. 그런 얘기예요. 정지된 물에서의 배의 속력을 구하시오. 그런 문제입니다. 그러면 배의 속력을 X, 강물의 속력을 Y 라고 놓고 60분과 50분 시간을 줘줬으니까 시간에 대한 방정식 2개를 세워가지고 연립하는 과정을 통해서 X만 찾겠다, 뭐 이런 생각으로 이제 식을 쓰시면 돼요. 일단 내리막은 뭐 아무 이상이 없기 때문에 내리막에 대한 식을 쓸게. 속력은 시간분의 거리니까 시간은 속력분의 거리, 시간은 속력분의 내리막을 두 개 더한 거라고요. 내려올 때는 속력분의 거리. 이건 쉬운데요. 저 오르막에 대한 식을 똑바로 못 세워서 다 틀렸다 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오르는 데 걸리는 시간은 이건데, 이거를 실질적인 속력은 x 빼기 y죠. 속력분의 거리다.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다 틀린 거지. 이렇게 있으면 맞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여기는 그 떠내려오는 것을 고려하지 않았으니까. 요쯤에서 요쯤 가다가 여기까지 잘 오다가 여기서 고장이 났다고 쳐봐요. 고장이 났으면 여기서부터는 요만큼 떠내려왔다고 치는 거죠. 근데 이때는 배의 속력에 따라서만 움직인 거니까. 근데 저건 거리란 말이야. 속력이 시간분의 거리니까 거리는 속력 곱하기 시간. 근데 10분 동안 이런 일이 벌어졌기 때문에 10에다가 흐른 시간 10에다가 강물의 속력인 y를 곱한 게 당연히 저 거리야. 떠내려온 거리는
10y다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오르막으로 갈 때는 배는 어떤 이동을 했냐면 이렇게 올라오다가 그냥 더 내려갔다가 다시 이렇게 한 거지. 그러니까 10만큼 움직인 게 아니라 10 더하기 10y만큼 움직인 겁니다. 여기다가 10y를 추가하는 것이 키포인트다. 그런 말씀입니다. 알아들었어? 그럼 이제 푸시면 돼요. 얘를 정리를 하면은 x 플러스 y는 5분의 1이 되고요. 얘를 정리를 하면은 10은 날릴게요. 이렇게 되고 넘길게요. 그럼 이렇게 되겠죠? 이것은 y 플러스 1과 같다? 이렇게 될 겁니다. 그럼 y까지 넘길게요. 그럼 6x 빼기 7y는 1이다. 이런 식을 하나 얻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x만 찾으면 되기 때문에 요거를 7배 하시면 되겠죠? 이렇게 되고요. 요 두 개를 더하시면은 13x는 5분의 12 이렇게. 그래서 x는 65분의 10이 되는데 얘가 지금 분속이거든요. 분속. 그래서 그 답은 시속으로 돼 있었거든. 이게 분속이라 시속으로 돼 있었기 때문에 여기다가 65 펴줘야 돼. 시속이 되려면. 그러니까 이게 단위가 킬로미터 퍼 미닛이라고요. 그러면 이 킬로미터 퍼 미닛을 킬로미터 퍼 아워로 바꿔야 되니까 요거를 미닛을 없애고 아워로 바꿔야 되거든요. 그러면은 1시간이 몇 분이냐를 써야 되는데 여기가 1시간이면 여기 60분을 써야 되는 거죠. 결국에는 65 판다 라고 생각할 수 있어. 그래서 65분의 12 곱하기 60 킬로미터 퍼 아워가 됩니다. 그럼 요거 이렇게 나눌 수 있겠죠? 12, 13. 그래서 정답이 13분의 144였다. 이런 내용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11번 엄청 틀렸는데 근데 11번 맞춘 사람이 꽤 되긴 해요. 한 정답률 따지면 한 20% 정도? 20% 정도의 정답률을 보이는데 그 20% 중에 한 90% 정도는 이거 그냥 피타고라스로 풀었거든. 두 가지를 다 보여드릴게요. 피타고라스는 이 시험범위 없잖아. 피타고라스 말고 딴 걸로 풀었어야 되는데. 있지 않아요? 있어요? 이거 이해하시면 아무튼 이 문제 의도는 닮음이었던 거라서 닮음으로도 한번 보여드리겠다. 근데 아무튼 피타고라스라도 답 냈으면 뭐 잘하신 겁니다. 자, 한 변의 길이가 7이었고요. 첫 번째 풀이 피타로. 근데 7인 놈을 4대 3으로 잘랐잖아. 그럼 당연히 4랑 3이라는 거죠. 요 길이가 실제로 4란 뜻입니다. 근데 구하라고 하는 게 요거잖아요. 요 길이. 요 길이니까 당연히 수선을 내리시는 거죠. 그러니까 요 길이는 당연히 2분의 1이라는 뜻이고요. 요 길이는 정삼각형의 높이니까 2분의 루트 3a에 따라서 2분의 7 루트 3인 게 당연합니다. 그래서 그냥 피타고라스만 쓰면은 답이 시작에 나오는 거지. AD의 제곱은 4분의 1 더하기 4분의 얼마고 49 곱하기 3 147 4분의 148 이게 48이니까 나눠주거든요. 4로 나누면은 37 그래서
맞으시는 사람이 대부분이고 두 번째 풀이로 맞은 사람은 없었다. 닮음으로 흘러간 사람이 있긴 한데 다 틀렸다. 그럼 저희 소리에서 닮음이 안 맞는다는 소리 아니에요? 뭐라고요? 저희 닮음 풀이가 안 맞는다는 거 아니에요? 너희 수중에서 닮은 풀이가 안 맞는 게 어딨어? 맞고 안 맞고가 어딨니? 다 알아야 되는 건데. 2-2 다 지나와가지고 지금 공수일 배우고 있는 거 아니야? 공수일 배우고 있는 사람이면 다 알아야지. 중등 과정은. 안 그래요? 유식도라고 돼 있죠? 유식도라고 돼 있는 이유가 닮음 찾아라는 뜻 아니겠습니까? 여기도 애초에 유식도고 여기도 유식도고 요각을 x 요각을 y로 잡으면 당연히 여기도 x가 되는 거죠. 그러면 x 유식도니까 요 삼각형이랑 요 삼각형이 일단 닮았다 라는 뜻입니다. 요 삼각형의 7인 부분과 요 삼각형의 3인 부분이 똑같은 거고 요 삼각형의 4인 부분과 요 삼각형의 이 부분이 같은 거죠. 그래서 이 길이는 4에 대한 이게 지금 닮은 비가 7:3이라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요 길이는 4에 대한 7분의 3배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7분의 12 그러면 요 길이는 나머지 부분이잖아. 7에서 7분의 12를 빼면은 7분의 37 37이 등장하는 순간이죠. 그런 다음에 또 어디가 닮았는지를 확인해 보시면 요 각의 크기를 동글베이다 라고 하면 이 삼각형이 동글베이랑 유식도로 구성되어 있고 이 삼각형도 동글베이랑 유식도로 구성이 되어 있죠. 그래서 요 놈이랑 요 놈이 닮았다 라는 뜻입니다. 여기서 닮은 비를 쓰면 요 놈이 등장하거든. AD 제곱이 그렇게 해서 찾으면 돼. 자, 작은 놈에서 제일 긴 놈이 AD죠. 이거 대 그 다음 놈 7분의 37은 큰 놈에서 제일 긴 놈은 7 대 그 다음 놈은 AD 이렇게요. 요래요래 하시면은 AD 제곱이 37인 것을 알 수가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13번도 엄청 틀렸는데요. 13번 요거는 다 낚인 거지. 낚였어. 그 루트 3a 빼기 2b 더하기 6 앞에 제곱근 안 읽은 거죠. 제곱근 안 읽은 거예요. 한글로 제곱근이 되겠잖아. 정답률 몇 %예요? 퍼센트로 따지면 50% 안 될걸. 다 9라고 썼어. 9라고 써가지고 쓴 애들이 한 50% 좀 될걸요. 9라고 쓴 애들이. 그러니까 이놈이 9라는 건 다 알거든. 3a 빼기 2b 더하기 6이 9로 나오긴 했어. 근데 앞에 제곱근이란 말을 놓친 거지. 그럼 결국 이걸 권한 소리거든요. 제곱근 9로 구야 그런 얘기거든. 근데 제곱근 9는 이거를 말하는 거잖아. 그러니까 답이 3이어야 하는 거야. 제곱근이란 말을 놓쳐서 그래요. 근데 제곱근이란 말을 찾았어. 제곱근이란 진짜 심각하게 틀린 애는 누구냐? 제곱근이란 말 봤는데 답을 이렇게 썼다? 풀마다? 이렇게. 그러니까 아직 제곱근 9와 9의 제곱근의 9는 안 된다는 뜻이야. 이런 애들이 더 문제인 거예요. 반성하세요. 이 정도 말고는 뭐 많이 틀린 거 없는데 또 물어보고 싶은 게 있나? 15. 10번, 15번. 10번. 10번도 캐치만 잘 되면은 그다음 어렵지가 않거든. 캐치가 애들이 있어요? 네? 캐치한 애가 있어요? 많아요 이거는. 이거 많이 맞았어. 정답률로 따지면 한 30-40% 돼요. 평행사변형? 평행사변형이 있는데 여기에 점피가 그냥 있는 거죠. 점피가 비밀리에 있는 거고
A랑 연결을 해서 연장한 곳에 닿은 점을 E라고 한 거고, 그 다음에 BC 그 얘기고, AP 대 PE가 5대 6이다. 5대 6 이런 얘기고요. 근데 삼각형 PBC의 넓이가, PBC는 여기잖아요. 여기요. 여기의 넓이가, 여기의 넓이가 66이다. 이런 상태에서 색칠되어 있는 PDA의 넓이를 구해라. 이 삼각형의 넓이를 구해라. 그런 말이잖아요. 그죠? 그러면 뭐 밑변 높이로 넓이를 구한다고 치면 밑변 같습니다. 결국 높이의 비에 따라서 66의 몇 배로 저 넓이를 처리하겠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높이는 어떻게 만드는 거야? P를 지나면서 밑변에 수직인 선 그으면 되거든요. 그럼 이게 안 보이세요? 이게요? 요 두 개가 닮았다 그런 얘기고, 이거 아니야. 여기까지 안 돼. 여기 이 삼각형하고 이 삼각형이 닮은 거지. 닮은 건데 닮은 비가 5대 6이다 라고 했으니까 높이의 비 또한 그럴 수밖에 없는 거지. 이 길이와 이 길이도 5대 6이다. 이게 이런 얘기고, 그게 결국 높이의 비라서 넓이의 비가 되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이 넓이는 이 넓이에 대한 6분의 5배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55예요. 높이를 나타냈으면 너무 쉽게 보이는 그런 문제였다. 그 다음에 15번 할게요. 요거는 정답률로 따지면은 지금 푼 문제들 중에서는 가장 높아. 정답률 50% 넘는 것 같은데, 이건 15번은 50% 넘는 것 같아. 그러니까 내가 내 수업 들어주고 있는 어린이들이 우리 학원에서 공수일 기본 듣는 애들 중에서는 제일 상태가 좋기 때문에. 내 수업을 듣고 있는 학생들 중에, 나만 공수일을 하고 있는 게 아니라서 여러 담임생이 있잖아. 내 수업을 들어주고 있는 어린이들이 상태가 좋다고요. 최근에 받은 친구들이라서. 네, 상태가 좋다는 게 어떤 게 싫어요? 똘똘하다. 자, 뭐 입태 결과도 좀 괜찮고 그렇다. 승급도 잘하고 있고. 저기 한국방 같은 경우는 최근에 승급고사를 봤는데 전원 통과했고. 승급고사를 보면 실력을 공수 1 실력을 들어가요. 네? 공수 1 실력까지. 우리 끝나고 나면? 네. 아니? 공수 2 기본. 실력은 안 해요. 그게 공수 2 기본이 끝나면 공수 1 실력. 공수 1 실력이 끝나면 공수 2 실력. 공수 2 실력이 끝나면 대수 1 기본. 대수 1 기본이 대수는 1이 없지. 대수 기본. 대수 기본이 끝나면 미적 1 기본. 미적 1 기본이 끝나면 대수 실력. 대수 실력이 끝나면 그때까지 내가 했을까? 그런 생각하니? 미적 1 실력. 미적 1 실력이 끝나면 미적 2 기본. 미적 2 기본이 끝나면 미적 2 실력. 그러면 그게 끝나면 안녕. 수원 수투는 뭐예요? 수원 수토가 대수 미적 1이야. 그래요? 그래. 자, 15번. 두 꼭지점 AC가 이차함수 y는 6x 제곱의 그래프 위에 있고. 포물선은 다시 그릴 필요 없어요. 다시 그릴 사람들은. 요 두 점이 포물선 위에 있다. 그리고 정사각형이다. 그리고 점 C의 x좌표. 요거죠, 요거. 요거가 점 A의 x좌표의 2배다. 그럼 얘를 A로 하세요. 얘는 자동적으로 2A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얘가 포물선 위의 점이니까 당연히 y좌표를 새로운 변수를 잡으시면 안 됩니다. 그 식에다가 a를 대입하셔야 돼요, x자리에. 그럼 당연히 이건 6a 제곱인 거고, 당연히 이거는 x자리에 2a를 대입하면 24a 제곱인 거예요. 이렇게 세팅해서 식을 세워주는 거예요. 뭔 말인지 알겠죠? 근데 이제 방정식 하나를 만들어야 되는데 당연히 정사각형 조건을 써야 되는 거지. 요거요. 그러면은 이 길이는 당연히 두 라인의 x 값의 차입니다. 2a에서 a를 뺀 거, 그래서 a고,
요 라인은 당연히 이거에서 이걸 뺀 거겠죠. 그러니까 18a제곱이다. 이런 뜻입니다. 이 두 개가 같다를 암산을 때리시면 되는 거지. 그러므로 a는 18분의 1이야. 18분의 1인 게 4개니까 18분의 4가 답이고 나누기까지 하시면은 9분의 2다. 그런 얘기예요. 항상 이런 그 좌표 평면 위에 있는 점에 대한 걸 알아보고 싶으면 좌표 세팅부터 먼저 하셔야 돼요. 좌표 세팅. 최소한의 미지수를 활용한 좌표 세팅을 한 후에 네가 잡은 미지수가 보통 1개여야 돼. 그러면 그 1개의 미지수를 찾기 위해서 방정식 1개를 딱 세워주면 되고 세팅 끝나고 났을 때 네가 아직 안 쓴 게 분명히 1개 있어. 문제 조건 중에. 그 1개를 가지고 방정식을 작성한다. 항상 이런 생각을 가지고 풀어주셔야 합니다. 그럼 다 됐어? 더 궁금한 거 없어? 그럼 진도를 나갈게. 뭐라고요? 뭐라 하노? 아, 수능고사. 생각보다 어렵냐고? 수능고사. 생각보다 어렵냐고? 어렵지. 얼마나요? 내가 컨트롤 할 건데. 평소에 그런 거는 단계별로만 올라가시는 거예요. 단계별이 뭐야? 그러니까 수상, 과학, 뭐 수학, 수상 실력 이렇게만 올라가시는 아니? 저는 이미 저기 뭐 돌파 같은 데서 수학까지 했는데 내가 유독 수상을 못 해가지고 3-1을 못 해가지고 여기 지금 있는 건데 내가 여기를 다니면서 뭐 과외를 해가지고 뭐 수학 기본을 했다. 나는 수학 기본으로 승급하고 싶지 않고 수원 실력으로 승급하고 싶다. 다른 담임 선생님이 가르치시는 그런 상황이면은 승급고사를 치르는 게 아니라 다시 입태를 보시면 돼요. 에이펙스 입태를 보시면 돼. 그런 방법이 있어. 왜 돌파했다 오셨어요? 내가요? 아니 네 얘기하는 건데. 내 얘기하는 게 아니라 네 얘기하는 거야. 학생들 중에 그런 데 떨어져가지고 여기 오는 데 많잖아. 아시다시피. 여기도 못 들어오면 저기 수의 이런 데 가고 입생 가고 그렇게 하는 거잖아. 모르세요? 수입. 수의라고 모르세요? 죽은 사람 입히는 그 수의요? 뭐라고요? 죽은 사람 입히는 그 수의? 죽은 사람? 입히는 수의? 네. 그건 수의고 수의 학원이라고 있어요. 수의 학원. 아 여기가 깁생보다 높아요. 그렇죠. 어린이들 선행하는 곳으로. 어린이들 선행하는 곳으로 탁포가 있고 그 밑에 우리가 있고 그 밑에 수의, 깁생 등등 있죠. 고등부로 따지면 뭐 깁생이 저기지만 어린이들 선행하는 곳으로 따지면 샤브샤브 뭐라고? 샤브샤브. 샤브샤브? 샤브샤브가 뭐야? 휴가 때 샤브샤브. 아 샤브샤브? 여행으로 샤브샤브. 모던 샤브 하우스 어땠냐고? 네, 거기 그 소피텔. 아 맞아 거기 갔어. 모던 샤브 하우스가 저기 고속터미널에도 있고 잠실에도 있는데 잠실점에 예약해서 갔어. 잠시요. 잠실 송파구 잠실 잠시 잠실 어디 어디요? 있어요? 그 선생님, 롯데백화점 있는 곳 쪽. 선생님 그 소피텔 호텔에서 안 보셨어요? 어? 소피텔 호텔에서 안 보셨어요? 아 거기 묵진 않았어. 백화점 안에 아니 거기 롯데백화점이 초호수. 이렇게 있고 아, 롯데백화점이 이렇게 있고 그 성파구청 옆에 있는 그리고 여기에 롯데몰이 있고. 롯데백화점이 좀 작다고? 네 롯데몰 훨씬 커. 롯데백화점이 이렇게 있고 롯데몰이 이렇게 있고 요 사이에 소피텔이 있어요. 소피텔도 큰데. 아 소피텔 2층에 모던 샤브 하우스. 지하철 아니에요? 아니야. 소피텔. 모던 샤브 하우스가 있어. 아니 샤브샤브 집을 소피텔 집을 아니 왜 소피텔이 엄청 좋은 데인데. 아니 그러니까 아는데. 근데 나는 이제 롯데백화점 VIP란 말이야. 롯데백화점 VIP야 내가. 유독 강조하시네. 그럼 왜냐면 할 말이 있으니까. 그래서 롯데몰에 주차를 하고 무료 주차. 왜냐면 VIP이기 때문에. 뭐라고? 소피텔 호텔. 아니, 소피텔에다가 주차해 본 적은 없는데 괜히 귀찮아서. 그래서 혹은 날 가던 롯데몰에 무료 주차를 하고 약간 이제 산책 겸 걸어가가지고
여기에 가서 제일 싼 걸 먹었죠. 밥을 먹으러 호텔 샤브샤브. 아니 샤브샤브를 먹으러 간 거야. 어? 여기서 제일 비싼 게 1인당 15만 원. 샤바샤바 그렇게 제일 싼 게 1인당 5만 원. 그냥 샤바샤바도 다 거기서 그게 아니에요? 아니야. 그래서 우리 나는 이제 가난하기 때문에 1인당 5만 원. 가난한 사람이 어떻게 VIP? 그 이제 우리 엄마 때문에 먹고. 그래서 1인당 5만 원짜리를 먹었지. 무한 리필. 그냥 그런. 여기 육수가 10종류가 있어요. 육수 10종. 근데 이 육수에 따라서 후식이 달라져. 나는 면을 미친듯이 좋아하는 사람이라. 그래서 거기서 나오는 후식 중에 제일 맛있어 보이는 게 새우탕면인데 지난번에 처음 갔을 때 이상한 걸 시켜가지고 버섯 육수를 시켜가지고 못 먹었거든. 그래가지고 요번에 이제 새우탕면을 시켰지. 새우 육수를 시켰어. 그래가지고 후식으로 이제 새우탕면을 먹었는데 아무튼 간에 육수 10종 중에 새우를 고르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새우탕면을 먹을 수 있어. 그 되게 새우탕면 열정적이시네요. 어? 그 되게 새우탕면 열정적이시네요. 새우탕면 그 컵라면 아니에요? 맞아. 새우탕면 컵라면이랑 똑같은 맛이야. 엄청 맛있어. 그래서 요거를 먹으려고 시켰지. 요거 5만 원짜리는 이제 뭐를 시킬 수가 있냐면 소고기 중에서 부채살. 1등. 등급은 모르겠고 1%? 부채살이랑 뭐 등심인가 그렇게를 주문할 수가 있고 이거는 이제 뭐 툭불불 그게 있어요. 한우 막에 자세히 안 봤습니다. 내가 먹을 게 아니라서. 근데 쌤 모든 샤브하우스에 스카우트 당하셨어요? 왜? 그게 아니 너무 만족스러우니까 많이 이용해줘. 많이 이용해 주세요. 여기서 많이 이용해. 여기 15접시 시켜 먹었어요. 썸네일에다가 그거. 15접시 시켜 먹고 새우탕면 먹고 그 후식으로 아이스크림 하나 주거든. 그것조차 맛있어. 근데 이 영상 만약에 모든 샤브하우스에 제출하면 광고로 써가지고 아니 왜? 내가 무슨 구독자 50명도 안 돼가지고 실시간도 못 하고 42명이던데요? 실시간도 못 트는데 그러니까 한 명 나왔어 한 명. 근데 굳이 호텔 샤브샤브. 아니 왜 자꾸 샤브샤브 무시하냐? 아니 그 동네에 있는 샤브샤브 가서. 아니 동네에 있는 샤브샤브는 무한리필로 못 먹잖아. 솔직히 소프트에 스테이크집도 있고 스파게티집도 있고 그 와규집도 있고 무한리필. 아니 너네들이 거기 안 가봐서 그래. 무한리필로 고기를 드시는. 저 거기 3번 가봤어요. 어디? 그 밑에 아니 샤브하우스는 안 가봤을 거 아니야. 가봤는데요? 모던 샤브하우스 가봤다고? 네 그래. 메뉴 별로여서 안 가서 왜 이렇게 깜깜하냐? 샤브샤브도 안 먹고 하겐다즈도 안 먹고 뭐 먹냐 너? 뭐 좋아해? 그걸 먹어야지. 되게 고급지시네요. 뭐가 고급져? 먹는 게 되게 다양하세요. 아니 그냥 1년에 한 번 거기 갔는데 왜 그래? 평소에는 그냥 육개장 사발면 먹어. 무슨 소리 하는 거예요? 그래 그 정도 가난한데 지금 이렇게 6명 데리고 수업하면 되겠니? 이렇게 장사. 안 질려요? 육개장 스멜면 먹으면 뭐라고? 육개장 스멜면 드시면 안 질려요? 아니야 질려도 어쩔 수 없지 가난한데 거기 방송 보면은 저기 아프리카에 불쌍한 애들 나오잖아 걔네들 뭐 그렇게 사는 게 안 근데 질리겠니? 솔직히 세상에 면 종류가 100종류가 넘는데 뭐라고? 라면 종류가 거의 100종류가 넘는데 야 그래도 컵라면 원탑은 육개장 사발면이지 컵라면 원탑은 육개장 사발면 투탑은 참깨라면 스카우트 나가셨어요? 모르냐? 그게 국룰이야 여행으로 샤브하우스. 뭐? 아니 호텔 놀이공원. 그리고 그래서 그날 하루 종일 이 소고기가 여기까지 차 있었어. 그래서 말을 못했어. 놀이공원. 말하면 소고기가 나올까봐. 그 놀이공원 가셨어요. 갔지 원더박스. 아 그 호텔에 있는. 아니야. 그 놀이공원은 저기 인천에 있는 거야. 파라다이스 시티. 혼자 가셨어요? 아니지. 내 와이프랑 내 딸이랑 갔지. 혼자 가셨어요. 혼자 애가 거기 완전 이제 어린애들 노는 곳인데. 못 타셨어요? 어? 못 타셨어요? 그냥 내 딸이 타자는 거 탔지. 오.
내 딸이 타야 하는 거 타고 거기 제일 무서운 거는 나 혼자 타고 이게 뭔데요? 이게 뒤로 매달리는 거 있어. 이렇게 이거요? 이게 돌다가 이게 거꾸로 이렇게 세워주는 거 있어. 한 2번 정도. 비돌지 않나요? 어? 그래서 이제 혈액순환 그 안 되시죠? 놀이기구가 안전한지 파악을 하려고 궁뎅이를 좌석에서 떼고 일부러 이렇게 했는데 안 떨어지더라고. 물에 선풍기 취하신지. 110kg 이상은 못 한다고 돼 있는데 알았어요. 다행히 100몇 킬로라 가지고 탔지. 근데 아무튼 그 튼튼하게 잘 만들었다. 아무 사고가 일어나지 않았다. 선생님 시청에서 나오셨어요? 오, 뭔 소리야? 자, 할게. 연립 2차 방정식. 연립 방정식의 메인 개념이라고 보면 돼요. 연립 2차 방정식은 다른 단원과 달리 이 사고의 순서가 있거든. 사고의 순서를 알고리즘을 하지 않습니까? 알고리즘에 따라야 됩니다. 연립 2차 방정식의 그 상태를 보고 어떤 상태인지 확인을 한 다음에 알고리즘에 따라서 문제풀이를 하셔야 돼요. 종류로 따지면은 알고리즘이니까 순서도로 그림을 그릴게요. 옛날에 내가 고등학생 때 기술 요새도 기술 있죠. 기술 시간에 막 컴퓨터 가르치고 그러는데 그때 이제 순서도라는 걸 배운 적이 있는데 순서도를 그려보겠습니다. 요 기호가 뭐냐면 시작이에요. 시작하겠다. 문제풀이를 시작하겠다. 그런 뜻입니다. 문제풀이를 시작하자마자 질문을 해야 돼요. 질문은 말은 뭐예요? 뭐를 질문해야 하냐면 1차 방정식이랑 2차 방정식을 연립하는가 이런 꼴인가부터 질문을 해야 돼. yes다. yes면 처리를 하시면 돼요. 처리는 네모예요. 처리는 어떤 처리를 하시냐면은 1차 방을 2차 방에다가 대입을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y를 x에 관해서 낸 다음에 그거를 여기다가 집어넣어서 x에 관한 2차 방을 풀면 돼. 그렇게 해서 나온 x를 다시 이 1차 방에 집어넣어서 y를 찾는 거야. 근데 이게 아니야. 노야. 그러면 또 이와 같은 질문을 해야 돼. 공간이 꽤 필요할 거야. 저기 1차방 대입이에요. 네. 1차 방을 2차 방에 대입합니다. 그게 처리 방식이에요. 그럼 이제 2차 방 두 개냐? 이렇게 요런 케이스란 뜻인데 요때는 2차 방정식을 만났을 경우에는 2차 방정식 이 상태인데 좀 더 공간이 필요해요. 그래서 2차 항을 소거할 수 있는가에 대한 질문을 해야 됩니다. yes다. 그러면은 2차 항이 소거됐기 때문에 뭐가 만들어지겠어? 아니다. 여기 아니다. 다시. 여기에서 이창소가 문제가 아니라 인수분해 되는 게 있는가? 인수분해가 가능하다. 그게 yes예요. 이렇게 되면은 요 두 개 중에 적어도 하나만 인수분해가 되면 결국 1차 방정식 두 개로 변해요. 1차 방 1, 1차 방 2. 두 개가 만들어져요. 나머지 하나는 여전히 2차 방이고요. 그럼 얘를 여기에 대입, 얘도 여기에 대입합니다. 그러니까 이 과정을 두 번 거치는 거야. 그렇게 해서 총 4쌍의 해를 찾는 겁니다.
근데 요게 또 아니야. 그러면 또 질문을 해야 돼. 2차 방 2차 방이야 여전히. 근데 인수분해 되는 게 없는 거라는 뜻입니다. 그렇게 되면 2차항을 소거할 수 있는가? 라는 질문을 해요. 예스다. 이 2차항이 소거됐으니까 1차 방정식 하나가 나와요. 그 1차 방을 둘 중에 아무 2차 방에다가 대입하면 돼요. 에다가 대입. 그렇게 해서 두 쌍의 해를 찾는 거고, 이거도 안 돼. 그럼 이제 최후야 최후. 이거도 안 되면 뭐 하시느냐? 상수항 소거밖에 없어. 상수항 소거를 하고 나면 무조건 인수분해가 됩니다. 그러면 여기로 돌아가시면 돼요. 여기로 돌아가서 똑같은 처리를 하면 돼. 인수분해 한다는 말은, 인수분해가 된다는 말은 1차 방정식 두 개가 얻어진다는 뜻이니까 여기와 똑같은 과정을 거쳐주면 된다. 오케이? 그리고 이게 이제 일반적인 루트고, 두 번째는 특수한 꼴인데, 이건 뭐냐면 합과 곱에 대한 연립일 수가 있거든. 합과 곱에 대한 연립이라고 판단이 되면 합을 A로, 곱을 B로 바꾼 다음에 A, B부터 찾으시면 돼요. A, B를 찾는 방법은 얘와 똑같습니다. A, B에 관한 연립 2차 방정식인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얘와 똑같은 알고리즘을 거쳐서 처리하면 돼. 정리를 하자면은 총 5가지 유형이 있는 거야. 연립 2차 방정식은 총 5가지 유형. 첫 번째가 1차 방과 2차 방을 연립하는 스타일.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가 2차 방끼리 연립인데, 두 번째는 인수분해 가능한 케이스, 세 번째는 2차항 소거가 가능한 케이스, 네 번째는 상수항 소거 말고는 안 되는 케이스, 다섯 번째는 특수한 케이스, 합과 곱에 대한 연립 방정식. 이렇게 총 5가지밖에 없고, 그 문제를 만났을 때 이 5가지 중에 어떤 유형인지를 빠르게 판단해서 그에 해당되는 과정을 거치시면 됩니다. 이렇게 개념 정리가 딱 돼 있으면 돼. 요거 말고는 없어. 예외적인 게 전혀 없어요. 그리고 이제 이미 했던 것들인데, 중립교 했던 것들인데, 공통근에 대한 내용은 나중에 나와. 공통근도 결국엔 연립 2차 방정식이라서 똑같은 생각을 하면서 푸시면 돼요. 이제 본격적인 문제풀이 해보겠습니다. 기본 문제 13-5번. 얘는 요거랑 첫 번째 케이스랑 5번째 케이스 두 개야. 기본 문제 13-5번. 1번 x 빼기 y는 2, x제곱 빼기 2xy 빼기 y는 2. 자, 얘는 1차인데 얘가 2차죠. 그렇기 때문에 연립 2차 방정식이 맞아요. 근데 요 놈이 1차이기 때문에 하라는 대로 하시라고, 이 식을 y는 x 빼기로 바꾸고 y 자리에 넣어주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어떤 느낌이냐면 조건이 있는 2차 함수의 실수 구하기처럼 하는 거야.
그럼 이 식이 어떻게 변하냐면 x제곱 빼기 2x에 y 대신에 x 빼기 y 대신에 x 빼기 이도 데리고 와 이렇게요. 그러면 내림차순 정리할 건데 어차피 우변으로 넘겨야 하는구나. 여기서 2차항은요 이거랑 요 두 개 고른 마이너스 2x제곱 계산하면은 마이너스 x제곱이죠? 우변 넘길게 x제곱 그러면 여기 쓴 거 치우세요. 그 다음에 1차항은 플러스 4x 마이너스 x니까 플러스 3x 넘겨요. 마이너스 3x 다 썼고 여기 2가 넘어가면 없죠. 이렇게요. 그래서 x는 0 또는 3 이렇게 나왔고 x가 0일 때 y는 마이너스 2 x가 3일 때 3 넣어주면 y는 1 이런 식으로 쓰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얘를 이렇게 쓰면 좀 그렇고요. x가 0일 때 y는 마이너스 2 또는 x가 3일 때 y는 1 이렇게 하시든지 아니면은 x, y라고 해서 0, 마이너스 2, 3, 1 이렇게 하시든지 여러 가지 편한 방법을 하시면 됩니다. 아니면 이렇게 하시든지 x가 0, y가 마이너스 2 여기다 콤마 x가 3, y가 1 이렇게 아까처럼 쓰시면 안 돼. 아까 내가 맨 처음에 쓴 것처럼 쓰면 안 됩니다. 그러면 정답으로 인정받지 못할 수도 있어. 그 다음 2번은 이 5번째 케이스라고까지 할 필요가 없어. 그냥 합과 곱을 제시한 거니까. 합과 곱을 제시한 것은 어떻게 하느냐, 합은 4고 곱은 2 이렇게 주어져 있죠. 그럼 얘도 얘랑 똑같은 유형이라고 볼 수 있어요. 얘는 1차 방정식이고 얘는 2차 방정식이니까. 얘가 왜 2차 방정식이야? 밑에 할게요. 이게 왜 2차 방정식이에요? 알아세요. 이게 왜 2차 방정식이죠? 어허? 이게 왜 2차 방정식이냐고. xy에 관한 2차식 있잖아요. 그럼 당연히 2차 방정식이죠. 1차 방정식과 2차 방정식을 연립하는 구조라고요. 오케이? 그럼 그냥 y를 마이너스 x 플러스 서로 바꾼 다음에 여기다가 집어넣으면 되는 거야. 알겠지? 무슨 말인지. x 합과 곱에 대한 식이 아니라 그냥 합하나 곱하나 준 상태이기 때문에 그냥 첫 번째 케이스다 라고 생각을 하시고 풀어주면 돼. 근데 이렇게 대입하는 거나 어차피 똑같은 거긴 한데 이렇게 합과 곱이 그냥 대놓고 주어져 있으면은 여기서 이와 같은 생각을 하는 걸 추천합니다. 이거를 보면 어떤 생각을 하시냐면 이 xy가 어떤 2차 방정식의 두 근이다 라고 생각하세요. xy가 t에 관한 2차 방의 두 근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고 이 2차 방을 작성하세요. t제곱 빼기 합이 4니까 4t 곱이 2니까 이렇게. 결국 얘를 근의 공식으로 풀면 돼. 그러므로 t는 2뿔마 루트 2가 되는 거죠. 그럼 답은 어떻게 쓰면 되느냐? x가 2 플러스 루트이면 y가 2 마이너스 루트인 거고 반대로 x가 2 마이너스 루트이면 y가 2 플러스 루트이다. 이런 식으로 써주시면 돼. 뭔 말인지 알겠죠? 합과 곱이 나왔다. 그러면 그 두 변수를 근으로 갖는 2차 방정식의 해를 구하면 된다. 그런 생각으로 넘어가셔도 좋습니다. 자, 유제 13-7번에 2번하고 3번 두 개 풀어보세요. 유제 13-7번에 2번과 3번 두 개 풀어보세요. 2번은 1차 방정식을 2차 방정식에 넣는 과정으로 풀어주시고 3번은 2차 방정식을 작성해서 근의 공식으로 두 개를 찾아서 xy 둘 중에 뭐가 더 크다 이런 말이 없으니까 모든 조합을 따져서 쓰시면 됩니다.
문제에 따라서 x가 y보다 크다? 이런 말이 있을 수도 있거든. 그럴 경우에는 한 쌍만 쓰는 거고요. 이 1번은 숙제로, 지금은 2번, 3번. 화이트 있으세요? 화이트? 네, 저 교무실에 있는데. 심각한 상황이니? 심각하진 않아? 심각하면 내가 갖고 와줄 수 있어. 성훈 있나? 뭐야, 씨. 미치면서, 씨. 이거 안 해도 되죠? 넘어갈게요. 안 되는 사람 숙제로 다시 한 번 더 연구를 해주시고, 그 다음 유형에서도 1차를 2차에 대입하는 건 자주 나오기 때문에 넘어가겠습니다. 기본 문제 13-6번. 여기는 총 3문제인데 이게 연립 2차 방정식을 모아놓은 거고 얘네들이 다 다른 유형이야. 그래서 첫 번째는 어떻게 하는지, 두 번째는 어떻게 하는지, 세 문제 동안 다 다르니까 구분이 되셔야 됩니다. 평소에 문제를 풀 때는. 1번은 2x제곱 빼기 3xy 더하기 y제곱은 0이죠? 보통 이렇게 0으로 끝나잖아요. 0으로 끝나면 인수분해가 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인수분해가 되는 게 포함되어 있는 케이스다 라는 얘기입니다. 그럼 바로 이걸 인수분해 하세요. 인수분해 하시면은 2x가 y다, x가 y다 이렇게 나옵니다. 너무 생략했나? 인수분해를 하면은 2x 빼기 y와 x 빼기 y의 곱이 0이다. 그러니까 얘를 풀어주면은 y는 2x인 거고 얘를 풀어주면 y는 x라고요. 그러니까 이 두 1차 방정식을 그 밑에에다가 다 대입을 하셔야 돼. 밑에는 뭐가 있었느냐? 5x제곱 빼기 y제곱이 16과 같다. 요거를 1번, 요거를 2번, 요거를 3번이라고 했을 때 1번을 3번에 대입하는 거, 2번을 3번에 대입하는 거, 두 번 다 하셔야 된다고. 그러면 여기서 두 쌍, 여기서 두 쌍이니까 이런 스타일은 무조건 네 쌍입니다. 네 쌍이 안 나왔다? 그러면 잘못 푼 거야. 다시 하셔야 돼. y 대신에 2x를 넣는 거예요. 그러면 x 제곱이 16이다. 그러니까 x는 이렇게 써볼게. x는 4 또는 마이너스 4인 거고, x는 4를 여기 넣어서 y는 8, 마이너스 4를 여기 넣어서 마이너스 8. 이렇게 두 쌍 나왔고요. 그 다음 y 대신에 x를 여기다가 집어넣으면 x제곱은 4가 되니까요. 이때 x, y는 2, 어쩌고랑
마이너스 2, 어쩌고 있겠죠. 근데 2번식에 넣어야 되기 당연히 2번에서 나온 결과니까 여기다가 찾은 x 값들을 집어넣어서 y까지 구하면 되는 거예요. 똑같다. 이렇게 넷상 어떤 유형인지 확인할 수 있겠죠? 0으로 끝나는 게 한 놈이 있다. 그러면 거의 99% 인수분해한다 라는 뜻이기 때문에 인수분해해서 연립 2차 방정식 첫 번째 케이스를 두 번 거친다 라고 생각하면 돼. 1차 방정식을 2차 방정식에 집어넣는지 두 번. 그 다음 2번의 첫 번째 식은 x제곱 더하기 y제곱 더하기 3x 더하기 y는 12. 0이 아니죠? 인수분해가 안 돼요. 그 다음 식은 x제곱 더하기 y제곱 빼기 x 빼기 y는 6. 여기도 0이 아니지 않습니까? 둘 다 인수분해 되는 것은 없습니다. 공통수학 2까지 배운 사람들은 이런 식으로 보면은 원이네? 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그러니까 이 원과 이 원의 교점의 좌표를 구해라 하는 플러스 것과 아니에요? 저희 네? x제곱 플러스 y제곱 플러스 x. x제곱 플러스 y제곱 플러스 x. 네. 그래서 요 둘 다 원이거든요. 두 원의 교점의 좌표를 찾아라가 똑같은 문제인 거예요. 아무튼 그럼 이제 둘 다 인수분해 안 돼. 그러면 인수분해 안 될 때 해야 돼 생각해야 되는 거지. 그 다음이 뭐였냐면 2차 항소거가 가능한가 라는 건데 두 식의 2차 항은 몇 개 있어? 두 식의 2차 항은 몇 종류야? 두 종류거든? 그 두 종류를 모조리 지울 수 있어야 돼. 하나만 지우는 건 아무 의미가 없어. 오케이? 근데 이거는 모조리 지울 수 있죠. 두 식을 빼면 되니까요. 그러면 위의 산을 뺐다고 칠게요. 2x 플러스 2y는 6이다. 그러니까 y가 마이너스 x 플러스 3이다 로 정리가 되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1차 방이 나왔지? 이 1차 방을 두 식 중에 아무 데나 넣는 거야. 어디 넣는 게 유리할까요? 당연히 밑에죠. 밑에 더 간단한 식에 여기다가 집어넣어서 끝내시면 돼. 그럼 x제곱은 그대로 쓰고 y 대신에 마이너스 x 플러스 3 넣어서 식을 바꿔주시면 됩니다. 이렇게요. 전개 정리할게요. x제곱 여기랑 여기 나오죠? 두 개죠? 그 다음에 1차 항은 마이너스 6이랑 플러스 여기도 x 그럼 7 여기도 x 8x 다시 마이너스 6x 플러스 x 플러스 x 마이너스 4x 그 다음에 상수항은 여기서 9 여기서 마이너스 3 그럼 6이죠? 6이 넘어오잖아? 그럼 0인 거지. 그래서 x는 0과 2네요. 0을 여기 넣어서 그때 y는 3 2를 여기 넣어서 그때 y는 1 0,3, 2,1 이렇게 두 쌍의 해를 구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세 번째 3번은 유형 4번이에요. 첫 번째 방정식은 x제곱 빼기 xy 더하기 y제곱은 7. 두 번째는요 4x제곱 빼기 9xy 더하기 y제곱은 빼기 14. 는영으로 끝난 게 없기 때문에 인수분해는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2차항은 몇 종류죠? 두 식 전체에 들어있는 2차항은 몇 종류입니까? 예? 예? 2차항은 몇 종류예요? 세 종류예요. 세 종류. 세 종류를 다 제거할 수 없으면 제거하는 게 아니라고. 다 제거할 수가 없어. 세 종류를 다 제거하려면 개수를 다 맞춰야 되는데 맞출 수가 없잖아. 이거 하나 지운다고 의미가 없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얘는 상수항 소거 말고는 답이 없다. 그런 판단을 해야 돼. 그래서 위의 식을 2배 한 다음에 더해주면 되는 겁니다. 위의 식을 2배 한 걸 아래다가 쓸게요.
이렇게 요 두 개를 더하시면 상수항이 소거가 되겠죠. 상수항을 소거한다는 말은 0을 만들어라 그런 뜻이야. 두 개를 더합니다. 6x 제곱 마이너스 11xy 3y 제곱은 0이다 이렇게 나오죠. 그럼 이게 는용으로 끝났지? 그러면 99% 인수분해가 된다고요. 인수분해가 안 될 리가 없다고. 얘를 2x 3x로 재고 얘를 y 3y로 안 되나? 3y y로 째면 되죠. 둘 다 마이너스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줄에 따르면 y는 3분의 2x라는 거고 두 번째 줄에 따르면 y는 3x다. 이런 얘기입니다. 둘 다 1차 방정식인 거예요. 얘가 1번, 얘가 2번. 요 두 개 중에 더 간단한 건 이거잖아. 얘를 3번이라고 해서 1번을 3번에 집어넣고 두 쌍을 찾고 2번을 3번에 집어넣어 두 쌍을 찾고 총 4쌍을 구해주시면 됩니다. 1번을 3번에 집어넣었다. y 대신에 3분의 2x를 넣을 거예요. x제곱은 그대로고요. 여기에다 넣었다고 칠게. 그럼 마이너스 3분의 2x 제곱이죠. 그 다음에 y 제곱이 좀 제곱할게요. 9분의 4 x 제곱이 되겠죠. 이놈이 7이다. 그럼 뭐 2차항밖에 없으니까 시시합니다. 9배를 할까? 아니면 그냥 이 분수, 개수, 분수를 계산할까? 그냥 9배 할게요. 9배 하면은 9 빼기 6 더하기 4 이거니까 7이죠. 7 7x 제곱이 7 곱하기 9다. 7 날라가죠. 그래서 x가 3 마이너스 3 이렇게 나온 거고요. 여기 1번식에다가 3 마이너스 3을 넣어주면 y는 2 마이너스 2가 나오죠. 이렇게. 그 다음에 2번도 똑같이 하면 돼요. 2번을 3번에 대입해서 똑같은 과정을 거쳐주시면 되겠습니다. 생략. 자, 유제 13-8번 세 문제 다 다른 유형이거든. 연습이 필요하기 때문에 지금 풀어보세요. 더 많은 문제는 워크북으로 경험하실 거니까 유형별로 하나씩은 풀어보셔야 됩니다. 1번이 인수분해가 되는 케이스, 2번이 2차항 소거가 되는 케이스, 3번이 아무것도 안 되기 때문에 상수항 소거 말고는 답이 없는 케이스예요. 지금까지 한 단원 중에 가장 긴 계산이 필요한 단원이기 때문에 계산력 싸움인 거지 딱히 머리 쓸 일은 없어. 5가지 유형 중에 뭔지만 판단을 빠르게 하시면 돼. 근데 죄송한데 수학 자체가 머리 쓰는 거 아니에요? 원래? 뭐라고요? 수학 자체가 원래 머리 쓰는 거 아니에요? 수학 자체가 머리 쓰는 거냐고? 아니야. 엉덩이 싸움이야. 아니 뭐 고등수학 가지고 뭐 머리 당연히 엉덩이 싸움이라니까. 의자에 엉덩이 많이 붙이고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근데 뭐 내 경험상 진짜 벽이 있는 것 같은 학생도 가끔씩 있는데 대부분 그렇지 않습니다. 대부분 극복이 돼요. 남자애들이 이제 군대 갔다 오면 되고요. 군대 갔다 오면 결국 극복이 돼요, 남자애들. 군대 안 갈 수 있잖아요. 그렇지. 군대는 안 가는 게 좋지. 군대 안 가고 싶으면 열심히 공부하셔야죠.
닥터 말고 그래도 군대 눈 있으면 한쪽 찔러서 야, 그러면 감옥 가요. 시험이요? 근데 그럼 감옥 가. 그래요? 그래. 보통. 군대를 회피하기 위해 자학했다. 감옥 가는 거야. 어렸을 때부터는 응? 어렸을 때 아니, 어렸을 때 어떻게 알아? 근데 한 100kg 이상 되는 사람이 원래 불면제 아니에요? 나 100kg 이상인데. 꼬성이 근데 110인가? 발 평발이면은 불면제 아닌데 아니 그 옛날 얘기야. 요새는 다 가요. 저출생 때문에. 그래. 지금 한 명이 아까운데. 근데 외국에 있어도 군대 가. 뭐라고? 외국에 있어도 군대 외국인이면 군대 안 가지. 그러니까 군대 가기 싫어서 외국에 가 있어도 그 있잖아 스티븐 유. 스티븐 유 모르냐? 그게 뭐예요? 스티븐 유 몰라? 중이에요? 스티븐 유. 사람이에요. 유승준 몰라? 유승준? 걔 누구예요? 누구예요? 내 손을 잡았다 를 부른 가수 유승준. 그딴 사람 있었어? 어? 그런 사람 있었어? 유승준이 우리만의 승준은 희대의 스타인데요. 그 50년 전 뭐 이문세 막 얘가 엄청난 놈인데 엄청난 놈이에요. 한국에 있었으면은 거의 솔로 BTS 정도? 솔로로 활동하는 BTS의 수익을 지 혼자 낼 법한. 그러니까 여자로 따지면 아이유. 그 정도의 사람이었는데 몇 년 전이에요? 한 20년 전이죠. 그래서 군대를 안 가려고 미국으로 갔다가 한 30살 먹고 한국으로 돌아오려고 했는데 입국 금지시켰잖아. 그럼 미국에서 살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지. 근데 이제 한국에 들어와야 애가 또 연예인 활동하면 돈을 벌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이 미국 가가지고 돈 다 썼나 보다. 그동안 벌어놨던 거. 그러면서 얘는 이제 들어오지 마라. 그렇게 해가지고 계속 못 들어오고 있어. 그럼 못하겠다. 얘 영어 이름이 스티븐 유예요. 스티븐. 지금 죽었어요. 아니 살아있어. 나보다 어려. 아 그래요? 아직 50살 안 됐을걸. 왜 50이에요? 난 47. 아니 저는 20몇이라고. 뭐라고? 정말 20몇이라고. 아니지. 나는 나이를 속인 적이 없는데 나는 47인데 나보다 한 살 많은 이진원 쌤이 본인이 27세라 얘기하고 다닌다. 28, 28세 28세라 얘기하고 그렇게 난 말했을 뿐이야. 그걸로 따지자면은 최소 14살 최소 14살이기로 하나 거예요. 이진호 쌤이. 그니까 아무튼 진원 쌤은 나보다 한 살 많은 28세다. 마음만 버려지. 그냥 받아줘라. 그게 우리 진원 쌤의 그 학생들과의 친밀도를 올리는 방법이라면 이진호 쌤이 특강생 선생님이 제일 많이 인정해줘야지. 어? 선생님이 친밀도를 높이는 방법이 뭐예요? 나? 네. 나는 문제 쉽게 내는 거라도 나는 숙제 적게는 아니 그게 아니라 나는 원래 그 학원에 왔으니까 애들이 뭐 잘 가르치기만 하면 되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고 살았는데 그동안에 이제 고등학생들만 대하다 보니까 나를 먹혔거든. 근데 요새는 어린이들을 가르치잖아. 내 와이프가 너 고등학생 대하듯이 어린이들 대하면 안 된다. 애들한테 뭐 먹을 것도 사주고, 그 서울대 썰도 좀 풀어주고 그렇게 친하게 지내야지 가르치는 게 다가 아니라 이러더라고. 우리 원장님도 그러시고. 그래서 오늘도 아까 샤브샤브 얘기도 하고 한 거야. 우리가 고딩했으면 안 하려고 했었던 고딩이면 할 필요가 없지. 그런 얘기 해도 듣지도 않아요 고딩들. 인생이 우울해. 고딩들은 반응도 안 해요. 되게 슬프죠. 슬프냐고? 슬프셨냐고? 뭐가 슬퍼? 아 고등학생 때 가르칠 때? 뭐 근데 이제 그 애들 고등학생들을 가르칠 때는 그 학원에서 내가 탑반을 가르치다 보니까 좀 이제 어려운 문제들 주로 풀었거든. 수업 시간에 줌킬러 이런 것들 그런 것들 풀다 보니까 이제 그 풀이에서 학생들이 뭔가 감동을 받은 거죠.
그래가지고 이제 먼저 다가오고 천재 선생님 이러면서 그러면서 이제 그렇게 먼저 다가오는 애들이랑은 이제 사담을 좀 나누고 이러다 보면은 내가 극기에 완전 개그맨이라고 평소에. 근데 혹시 그 사담이 한우예요? 아? 사담이 한우예요? 사담이 무슨 얘기? 한우예요. 한우? 네. 아니 한우는 자주 못 먹는다니까. 그냥 뭐 예능 프로 얘기하고 뭐, 내가 대학교 때 뭐 사귄 여자 얘기하고 그런 거. 첫사랑이니. 첫사랑 얘기 뭐 그런 것도 해주고. 근데 선생님 제일 많이 했던 얘기가 우리말 대회가 봤을 때 우리말 도둑이? 그걸 한 10년 써먹으면 추면 더 써먹었지. 18년 전 일인데. 아니 앞으로 10년 더 써먹어. 아 당연하지. 은퇴할 때까지 써먹어야지. 강사 이력에 거짓말. 그래. 아마 이번에도 자기 우리말 겨루기에서 이번에도 우리말 겨루기 써달라고 할 것 같은데 언제? 아주 먼 미래에 내세울 게 그밖에 없으니까. 서울대 있었어요. 아 그렇지. 학력이랑 그거밖에 없어. 롯데. 모델 샵할 수 있잖아요. 모두 잡아. 그러니까 대박. 두번 간 건데 뭐 이게 뭐 무슨 경력이 되니? VIP. VIP. 아 롯데백화점. 롯데백화점 MVG. 네. 롯데백화점 에메랄드 등급입니다. MVG 에메랄드 등급. 그거 연 매출 1억 이상. 1년에 1억치. 네, 1년에 1억. 백화점. 1년에 백화점에서만 1억 매출을 채우면 주는 등급이에요. 무슨 식당 이런 거. 그게 왜 가난한 예. 거야? 우리 엄마가 쓴 돈이라서요. 스님이 물려받은 거구나. 네? 물려받은 거구나. 뭘 물려받아? MBC. 아직 우리 엄마가 안 갔어. 우리 엄마가 딴 등급인데 그걸 이제 가족 한 명 더 끼울 수가 있거든. 근데 이제 나는 장남이고 내 동생은 여동생이고 부산에 살기 때문에 그래서 나한테 준 거지 우리 엄마. 부산에 롯데몰 있잖아요. 자기 하나, 나 하나. 부산에 아니 롯데 프리미엄 할 수 없고 롯데월드도 있는데 그래서 내가 매일 롯데백화점에서 그 음료수 4잔과 간식 4개를 무료로 받아올 수가 있어. MBC 라운지 가면 아이스크림이. 그러니까 그런 거 받아올 수 있어. 그래서 하겠나. 그래서 너네들이 원한다면은 내가 월요일, 금요일마다 4개씩 받아올 수 있는 거야. 그럼 이제 먼저 등장하는 4명에게 하나씩 나눠줄 수가 있어. 간식을. 알겠냐? 달달한 게 땡기는 날이 있으면 그 숙제 모르는 번호와 함께 저 오늘 땡기는데요 이렇게 하면은 알지? 그걸 여기 안 그래도 내가 백화점에다가 주차하고 온단 말이야. 그래서 오는 길에 그걸 받아가지고 올 테니까 그렇게 하시면 돼요. 백화점 주차를 무료 주차라서. 그딴 데는 좋네요.